첫 번째는 간염 관련 궁금증이에요. 자, 간염 예방 접종은 평생 면역이 될까요? 평생 면역 되면 좋겠어요. 박 교수님 어떨까요? 네, 정답은 정답은 O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평생 면역.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이제 평생 면역 상태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제 평생 면역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고요. 이제 아까 A형, B형, C형 간염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방 접종 백신이 있는 것은 A형과 B형입니다. 되게 A형은 6에서 12개월 이내로 해서 2번 예방 접종을 하게 되고 B형 같은 경우는 0, 1, 6 이렇게 해서 3번, 6개월 만에 3번 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가 생깁니다. 물론 이제 안 생기는 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항체가 생기는데 간혹 우리가 검진을 하다 보면 나 옛날에는 항체가 있었는데 B형 간염 항체가 있었는데 왜 이번에 음성으로 나왔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맞아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이제 한번 예전에 항체가 있었던 경우는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이제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몇 가지의 드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다시 맞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건강검진표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 간염에 대한 궁금증 또 하나 볼게요. 간염은 조기 발견하면은 완치될 수 있나요? 완치됩니까, 김도영 교수님? 요거는 세모를 들어야 되겠는데요. 간염 종류에 따라서 B형 간염이냐 C형 간염에 따라 다른데 B형 간염은 사실은 완치가 어렵다고 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점에 항바이러스 치료를 해서 이 병이 진행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완치는 되지 않더라도 건강하고 무탈하게 살 수 있도록 가능한 병이고요. C형 간염은 완치 치료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달이나 3달만 복용하면 처음에 간경화가 오기 전에 간염 상태에서 발견하면 간이 깨끗해지고 바이러스도 완전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C형 간염은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B형 간염 치료를 받는 분들이 각별히 유의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보실까요?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B형 간염 치료제 복용 후 혹시 신장 기능 저하와 골다공증이 생겼다면 약을 바꿔라. 그리고 약을 끊게 되면 40%는 급성으로 악화될 수 있으니까 평생 약을 꼭 먹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B형 간염 치료제 중에서 일부는 장기 복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골다공증이나 신기능 장애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작용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약을 장기 복용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제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은 이제 방치하게 될 경우에 그 부작용이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발견하는 즉시 치료 약제를 변경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B형 간염 치료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흔히들 너무 길게 먹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B형 간염 치료제를 중단을 하게 되면은 얼마 안 가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약 40% 환자에서 다시 급성 간염으로 악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일부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드물게 몸에서 소실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표해서 몇몇 경우에서는 안전하게 치료제를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제를 중단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의로 임의로 중단을 하시지 마시고요. 담당 주치의분과 상담을 하시고 본인이 안전하게 끊을 수 있는지 상태인지를 확인하신 이후에 중단 여부를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염에 이어서 무섭죠. 간경화에 대한 궁금증 풀어봅니다. 술 많이 마셔서 간경화가 오는 건가요? 술하면 또 우리 김혜영 씨한테 여쭤봐야죠. 이건 당연히 오죠. 왜냐면 보통 저 말고 주변에 더 많이 드시는 분들 보면 간경화가 왔다, 뭐 간이 아팠다,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건 정답이 옵니다. 그런가요? 동그라미 맞나요, 이 교수님? 저는 일단 세모를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간에 염증이 지속되면은 간 경변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사에 따르면은 간 경변증이 발생한 환자들의 대략 10에서 15% 정도가 알코올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제 술을 드시는 경우에 지방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제하지 못하고 과도한 음주를 지속하게 되면은 그중 일부 환자에서는 간염을 거쳐서 간 경변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일단 술을 드신다고 해서 무조건 간 경변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간 경변이 발생했다고 해서 원인이 무조건 술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과도하게 음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워낙 간 경변증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저는 그래서 세모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좀 절주금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질문 역시 간경화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자.
한번 딱딱하게 굳은 간은 되돌릴 방법이 없나요? 그거 진짜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궁금하더라. 간이 또 딱딱하게 되면 그게 다시 말랑말랑해지기는 힘들까요? 네, 되돌 방법은 없습니다. 정답은 O인데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제 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계속 말씀을 해주신 바이러스라던가 음주 그리고 독성 물질이나 비만으로 인한 지방간 이제 이런 것들이 간에 이제 상처를 일으키고 또 염증이 생기다 보면 염증이 생겼다가 나았다가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피부 같은 경우도 상처가 생겼다가 나았다가 이게 반복되면 살이 딱딱해지면서 굳어지잖아요. 흉터살 같이. 네, 그런 것처럼 간 같은 경우도 염증 생겼다가 낫다가 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섬유화가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아. 그런 섬유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간 경변증으로 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딱해지면 결국 옛날처럼 말랑말랑한 간으로 돌아가기는 아주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비형 간염 바이러스라던가 이런 뭔가 위험 물질,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증상이 없을 때도 소화기 내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최선이겠고요. 그다음은 간암에 대한 궁금증. 아, 간암. 무섭죠. 간암은 수술해도 재발을 잘하나요? 그런가요, 김도영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네. 않아요. 이제 다행이다. 환자분들한테 수술을 권해드리면 수술 말고 다른 치료를 안 되냐 이제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의사가 수술을 권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초기 상태라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하죠. 수술을 해야 완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아. 간암이라는 병이 재발을 잘하는 병이긴 하지만 초기 상태에서 절제, 간을 수술을 하면 평생 동안 재발 안 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요, 아까 화면에서도 보니까 그 사례자분이 색전술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 그 수술을 바로 안고 고주파 치료나 색전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 색전 네. 그거 어떤 거예요? 네. 수술을 이제 병기라는 게 있죠. 네. 간암의 병기요. 크기라든가 뭐 전이 여부라든가 또 간 기능을 봐가면서 치료법을 선택하는데요. 수술은 초기 상태 때 하는 거고 색전술과 또는 고주파 열 치료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 고주파 열 치료라는 방법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술을 안 하고도 완치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갈비뼈 사이로 저 막대기 같은 걸 넣어서 고열을 가하면 저게 다 괴사시킵니다. 열을 고열을 때문에. 색전술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혈관을 막는다는 건데요. 이 사타구니에 있는 동맥을 따라서 가느다란 도관을 넣고요. 간동맥까지 진입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입자를 쏘게 되죠. 방사능 색전술은 동위원소를 쏘는 겁니다. 이 동위원소가 굉장히 살상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어서 표적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 방사능 색전술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크다든지 간 기능이 좀 좋지 않다든지 하는 분들은 수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네.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간암에 대한 궁금증 하나 더 있습니다. 풀어볼게요. 그럼 결국 간 이식을 해야 이 간암이 완치가 되는 걸까요? 아이고야. 이 교수님 어떨까요? 정답은 X입니다. 어. 간암 환자 중에서 이제 타장기에 전이가 없고 혈관 침범이 없는 경우에는 간암이 1개인 경우는 최대 5cm 이하, 간암이 3개 이하인 경우는 최대 3cm 이하에서 간 이식을 할 경우 간암을 완치할 수 있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가 더 더해지고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이상 진행된 간암에서도 간 이식을 통해서 완치를 할 수 있는데요. 예. 다만 조기 간암 같은 경우는 이미 김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바와 같이 수술이나 고주파 열 치료술만으로도 간암을 충분히 완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저 간 경변증 또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어서 예후를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이 교수님은 말씀 말미에 이렇게 미소를 항상 지어주시네요. 굉장히 찬찬하게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약과 음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에 좋다는 영양제와 건강 기능 식품 정말 도움이 되나요? 김도영 교수님 어떨까요? 네. 아, 두 개를 동시에 들어주셨어요. 네, 뭐 맞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서 오. 네, 들었는데 네. 간 영양제나 식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간은 이제 비타민을 합성하는 장기이기도 하지만 음식물을 통해서 비타민 섭취가 충분치 않을 때는 비타민을 이제 드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백질 보조제라든지 뭐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 건강식품을 한두 가지 정도 드시는 거는 말릴 일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그런 영양제나 보조식품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음식 관련해서 또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그렇죠. 마지막 궁금증 풀게요. 간에 좋다는 민간 식이요법 정말 도움이 될까요, 김 교수님? 요거는 X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 X. 도움 안 돼. 민간 식품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드시는 그런 식품을 넘어선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가령 사람이 먹지 않는 어떤 음식물을 드신다든지 네. 또는 뭐 사람이 먹기는 한 건데 통상적인 조리법을 벗어난 거. 예를 들어 장어나 뭐 낙지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건 뭐 특유의 조리법이 있는데 그걸 뭐 가루를 내서 분말을 내서 드신다든지 그게 특별히 간에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음식 종류에 맞는 조리법으로 드시고 사람이 먹지 않는 음식은 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